반갑습니다. 11월 10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이나믹하죠. 네, 조금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승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아니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외국인 수급이 일단은 오늘 매도에서 매수로, 다시 매도로, 또 매수로 막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구조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유지하다가 이제 2시 이후에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사이 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가 마지막까지 끌어올려지면서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척 하면서 흔들어내는 거,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장세는 뭐 여러분들도 눈치채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시황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은 눌러버리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으로 해서 시작한 종목군들은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에 꼭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무리해서 추격 매수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으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신 그런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은 일단은 플러스 국면이 됐습니다. 뭐 신고가를 종가 기준 신고가만 경신이 된 거고요. 뭐 장중 신고가까지는 아직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52포인트로 마감이 좀 됐고요. 어쨌든 상승 기조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 매수가 막판에 끌려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오전장부터 계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있었다라면 장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판을 다지는 그런 형태의 횡보나 아니면은 소폭 상승을 계속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포지션이 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RSI 지표가 65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금 내려가는 한 55포인트까지 떨구기 위해서 뭐 횡보나 작은 조정 이런 것들을 좀 나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내일 모레가 또 만기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가두려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오려면 주가는 좀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신에 상승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러면은 주가는 그냥 계속 뛰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도 지금은 고심이 좀 많겠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일단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수급과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주가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이 좀 돼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하고 너무나 닮아있죠.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입었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대부분 개인들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시총 상위권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부담감들이 일단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매매가 들어가는 과정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피하셔야 되는 것들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것들 일단 과감하게 좀 탈피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종목 간의 온도 차이가 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이동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은요, 개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좀 쳤어요. 그래서 기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조금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지금 거래소 쪽에서 마지막에 2시 30분 이후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600억 순매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요. 1865억. 그러니까 이제는 싫어라고 하고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코스닥보다는 이제는 경기 민감주나 저평가 종목들 또는 뭐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턴어라운딩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직접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자금이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뭘 샀느냐,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금융업, 제조업 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고 경기 민감주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아래쪽으로도 유통, 운송장비, 보험, 철강, 건설까지 두루두루 매수를 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요, 대형주, 제조업, 전기전자 뭐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잘 못 올라간 이유는 아마 이 매매 동향에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죠. 기관들 역시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네요. 삼성전자는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 나왔을까요? 하이닉스가 순매도가 있었군요. 기관 쪽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순매수. 그러면 개인들이 삼성전자 좀 많이 팔았겠네요. 네,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 여기 개인들도 삼성전자 순매수인데요. 그러면 외국인인가요? 외국인도 순매수. 근데 주가는 왜 안 올랐을까요? 삼성전자 순매수.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기관이 삼성전자 순매도, 그죠? 네, 기관들이 순매도를 잡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뭔가 잘못 잡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관들의 움직임이 지금 삼성전자 순매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업종별 현황에서 나타난 수급이 지금 대형주 전기전자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약간 이렇게 그 횡보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들이 기관들의 매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 쪽 매수한 물량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온 모습, 그 다음에 개인들 매수 물량 뭐 합치게 되면은 뭐 비슷하거나 조금 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정도 수량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일단은 가야 돼요. 그리고 뭐 기관들 입장에서는 단기적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이런 쪽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떨어지는 부분에서의 이런 그 뭐라 할까요, 코로나 종식에 따른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매도가 나가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LG화학도 제법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SDI는 뭐 말씀드린 대로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I의 온도 차이는 반드시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SK이노베이션은 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역시 아침하고 똑같이요, S51이 가장 또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금융주들을 좀 샀어요. 네, 금융주들을 좀 매수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끌었었던 종목군들을 쳐내고요. 그 다음에 밑바닥에 있었던 종목군들을 많이 매수하게 되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 즉 저평가 종목에 베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해가지고 금융주도 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죠. 괜찮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괜찮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삼성전자 쪽을 더 매수를 많이 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렇게 퍼져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배당에 대한 매력이 조금이라도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S51 전부 다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 코로나 종식에 따른 부분에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음봉이 툭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당장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건은 아니란 이야기죠. 당연히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점에서 떨어진 종목들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카카오 전부 다 팔고 있죠. 그러면 시젠도 현재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모습들, 제넥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부담을 좀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더 강해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치료제보다도 백신과 관련된 재료들이 훨씬 더 강하게 붙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개인들은요, 네이버를 그래도 좀 사들였어요. 카카오도 사들였고요. 삼성전자 사들이고, LG화학 사들이고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뭐 이제 이게 사들였다기보다는 물량을 그냥 뭐, 떠넘겨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이제 아래쪽에 걸어놓은 것들이 이제 매도를 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이제 체결된 것, 걸어놓은 것들이 체결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위한 매수가 아니라 그냥 걸어놓은 게 걸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생각보다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해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반등을 쉽게 줄 만큼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오겠습니다만 그 기술적 반등이 직전 고점을 넘겨줄 수 있을지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일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수급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뭔가를 흔들어대요. 니네 따라붙지 마, 달라붙지 마, 막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들이 하루에도 뭐 그냥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해도.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지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제자리로 돌려놓고요. 에이, 안 떨어지려나 보다.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타이밍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 드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지간한 종목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동성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무시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시황 이야기 마무리 해드리고요. 오늘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라이브요. 네, 무료 라이브가 저녁 8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월급날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매수를 좀 들어갔는데, 어떤 종목들 매수했는지, 그 종목에 대한 리스트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오시면 되겠네요.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